제가 아마존 판매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어떻게 아마존 광고를 돌려야 할지 모르겠고 매출은 안 오르는데 광고비만 나간다. 광고를 세팅했는데 노출 자체가 되지 않는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진행 안 하시면 앞으로도 아마존 판매 계속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판매가 되더라도 손해만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99%가 모르는 광고 세팅 운영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함께 좋아지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사한 케이스를 알려드리면 아마존에서 판매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이 대표님은 아마존 강의를 들으셨고 별도로 스터디 모임도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존 PPC 광고를 배우시고 세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바이는 올렸다고 하셨고 광고 비드 값을 권장가로 세팅을 해도 노출이 안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판매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이 업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저희가 세팅을 하고 나서 바로 광고 판매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판매가 안 됐던 게 판매가 됐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판매가 시작된 게 8월 14일입니다. 이렇게 첫 판매가 일어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8월 14일 전에는 어떻게 노출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주황색 있는 막대가 임프레션 노출입니다. 그 전에는 노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계셨죠. 그런데 저희가 광고를 세팅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광고 판매가 급격하게 발생이 됐고 지금도 꾸준히 노출이 증가하고 있고 판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아마존 광고를 제대로 해야 되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리스팅 키워드 최적화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리스팅 키워드 최적화. 이 작업은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것을 하면 아마존 광고에서는 50%는 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비중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아마존 셀러들이 리스팅 키워드 최적화 없이 단순하게 오토 광고, 매뉴얼 광고, 브랜드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만을 세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키워드 최적화를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업체처럼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PPC 광고를 세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빼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리스팅 키워드 최적화를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다양한 오토 광고, 매뉴얼 광고, 브랜드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등을 진행하셔도 노출이 되지 않아서 판매가 되더라도 광고 효율도 너무 안 좋으실 겁니다. 비법을 정리해둔 전자책이 있는데요. 아마존 광고 전략에 대한 내용을 정말 함축적으로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무료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과 함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300개 이상 업체를 관리해드리고 습득하게 된 노하우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PPC 광고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무료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품과 관련성이 없고 경쟁이 과다하고 검색량이 낮은 곳으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품이 엉뚱한 곳에 노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존도 이걸 아는 거예요. 어디에 노출을 해야 하는지 AI가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가는지는 너무 많은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고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내용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마존 광고가 어떠한 형태로 작동하는지를 이거는 외우진 않으셔도 정말 이해는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아마존은 우리 상품이 갖고 있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노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상품의 키워드와 광고 키워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노출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PPC 광고를 돌리기 위해서는 광고를 돌릴 키워드를 바탕으로 리스팅 키워드 제작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리스팅 키워드 작업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만 갖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스팅 키워드도 상세 페이지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매 전환이 될 만한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찾던 상품이 여러 상품들 중에 설득력이 있어야 내 상품으로 구매 전환이 일어나겠죠. 마치 내가 Phone Holder for Bed라는 상품을 구매하려고 검색을 했으면 키워드가 이렇게 명확히 있어야 하고 관련성이 있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구나 라고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phone holder for bed가 있지만 phone holder이라고만 있죠. 이게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소비자가 검색한 키워드가 상세 페이지 내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깊은 내용이지만 상세 페이지에도 소비자가 검색한 키워드가 있을수록 구매 전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이미지에도 우리가 타겟팅하는 키워드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상품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보면 리스팅 키워드를 포함하지 않으신 리스팅도 있더라고요. 어떤 상품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보면 이런 이미지 내에 우리가 타겟팅하는 키워드를 넣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객들은요, 타이틀과 이렇게 블랙 포인트도 확인하겠지만 가장 많이 보는 화면은 바로 상세 페이지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미지에도 우리가 타겟팅하는 메인 키워드들은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키워드가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상세 페이지 이미지에 노출되는 키워드도 일치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관성이 없다면 구매 전환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상품을 살 때도 내가 검색한 키워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잖아요. 이게 내가 찾던 상품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리스팅 키워드 작업은 키워드 밀도가 적절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타겟팅하는 검색 키워드를 아주 적절한 밀도로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phone holder for bed라는 키워드를 아주 적절한 밀도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순서가 꼭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서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phone, holder, bed, remote, page, turner 이런 각각의 키워드가 적절한 밀도로 들어가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홀더가 여기서 몇 개 정도 들어가는지 볼까요? 이렇게 홀더를 검색하면 타이틀에 하나, 이렇게 블랙 포인트에 2개 정도 있잖아요. 이게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리스팅 키워드를 최적화를 할 때는 이렇게 적절한 밀도로 넣어주는 것이 검색 최적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도는 주로 타이틀, 블랙 포인트, 디스크립션으로 중요도가 있는데요. 이 중요도에 따라서 키워드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타이틀, 블랙 포인트, 디스크립션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L 플러스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디스크립션 키워드도 넣게 됩니다. 여기에 넣는 키워드가 정말 글자 수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한적인 내용 안에서 최대한 적절하게 넣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리스팅 키워드 최적화 작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4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리스팅 키워드 최적화 작업과 PPC 광고 세팅 운영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이해하시고 실행까지 해주셔야 좋습니다. 이해로만 끝내시면 아마존 판매 계속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내용은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경쟁 상품을 바탕으로 키워드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잘 팔리는 경쟁 상품을 키워드를 활용하셔야 하고요. 그래야 우리 상품도 경쟁 상품과 같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잘 팔리는 상품이 좋은 키워드가 많아요. 그 검색어가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거거든요. 노출이 많이 된다는 개념은 검색량 자체가 높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럼이라는 키워드로 잘 팔리고 있는 이러한 키워드들이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판매가 잘 되는 경쟁사의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우리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좋은 키워드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아마존은 비교를 하면서 구매가 일어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상품의 차별성을 리스팅 키워드에서 강조해야 합니다. 차별성을 강조하셔야 돼요. 이 한 끗 차이의 판매의 구매 전환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능 특징 장점도 있으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차별성이 추가돼서 강조를 해줘야 합니다. 경쟁 상품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상세 페이지 이미지에서도 보여줘야 하겠지만 이렇게 리스팅 키워드 타이틀에서도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다른 한 끗 차이로 인해 클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본능적으로 특별하고 좋은 상품을 사고 싶어 합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키워드 최적화 작업은 PPC 광고에서 50%,
절반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PPC 광고를 전략적으로 세팅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도가 20%입니다. 꽤 중요하죠? 아마존 광고가 SP 광고, SB 광고, SD 광고처럼 다양한 광고 세팅 방법이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전자책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각 시즌마다 효율이 좋은 광고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SD 광고는 일반적인 평상시에는 구매 전환율이 좀 낮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나 프라임데이 이런 할리데이 시즌에 진행하시는 게 효율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스팅 키워드를 체크하고 광고 세팅을 하면 모두 해결이 될까요? 앞서서 키워드 작업 50%, 광고 세팅 20%, 그리고 이제 30%가 남았잖아요. 나머지 30%가 뭐냐? 이건 바로 비드값 조정인데요. 이걸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로아스가 0.3 나오고 A코스가 300% 나오고 이런 광고 효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익성 계산하는 부분이 30%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0%, 20%, 30%, 총 100%가 됐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절한 비드 값으로 계속해서 충분한 기간과 데이터를 가지고 조정하셔야 합니다. 용어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비드 값은 입찰 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찰가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들어보셨죠? 경매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제시한 입찰가보다 높은 입찰가가 없으면 우리가 제안한 입찰가로 체결이 된다는 거예요. PPC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높은 경쟁 입찰가가 없으면 0.8불로 광고가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드값과 예산에 따라서 노출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높은 비드값일수록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에 노출이 될 거고요. 낮은 비드값일수록 뒤쪽 페이지에 노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0.8불이라는 입찰가로 어떠한 광고 위치에 노출을 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폰서드라고 되어 있는 게 SP 광고입니다. SP 광고인지 브랜드 광고인지 디스플레이 광고인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전자책에 내용도 포함시켰으니까요.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조금 더 깊은 내용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노출되는 이렇게 1, 2페이지에 노출되는 광고가 꼭 비드값이 높아야만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좀 헷갈리시죠? 이건 바로 구매 전환율과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구매 전환율이 높을수록 노출이 될 수 있는 비드값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 내용을 향후에 좀 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진율을 계산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30% 이하로 소진되어야 마진이 남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30불인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30불의 30%는 9불이에요. 9불. 우리가 9불이라는 광고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9불 내로 판매가 일어나야 마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CPC가 0.8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9불 나누기 0.8을 해주시면 11.2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대략 11번 클릭 내에 판매가 발생되어야 광고비가 손해가 아닌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11번 클릭 내에 한 번 판매가 된다는 것은 구매 전환율은 9% 정도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A코스라는 공식은 광고비 나누기 광고 매출입니다. 9불이라는 광고비를 썼고 30불이라는 매출이 일어났을 때 30%라는 효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4불 내에 판매가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4불 내에 0.8로 한번 나눠주면 5번 내에 판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4불 나누기 30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광고 효율이 13%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광고비 제외 마진율이 3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광고비를 30% 내에서 썼으면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0% 내에 13%를 썼을 때 우리가 마진율이 17%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광고비 비중이 20%라면 광고비 제외 마진율이 20%라면 20 빼기 13 하면 7% 마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광고비 비중으로 우리의 마진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초반에 말씀드렸던 예시로 광고 효율이 안 좋았던 사례를 보면 A코스가 300%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300%라는 거는 광고비를 90불 썼다는 거고, 나누기 우리 매출 30 곱하기 100이라는 거예요. 매출보다 훨씬 더 광고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심각한 손해인 상황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고비가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CPC가 0.8이라고 했을 때 90 나누기 0.8을 한번 해주시면 112번 클릭을 했을 때 한 번 판매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광고 효율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1 나누기 112를 하시면 구매 전환율은 1%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구매 전환율은 평균 구매 전환율도 안 되는 겁니다. 평균 구매 전환율은 초기 상품에는 이렇게 3에서 5% 정도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정말 효율이 안 좋은 겁니다. 리뷰가 100개, 200개, 1000개 이상까지 많이 달리고 평점이 좋을수록 구매 전환율은 점점 높아져서 최대 10% 정도까지는 올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개념 이해하셨죠?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 모르신다면 앞으로 돌아가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구매 전환율에 따라서 비드값을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매 전환율은 정말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비드값을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척도입니다. 이거는 메모장에 적어서 컴퓨터에 붙여 놓으세요. 구매 전환율에 따른 적정 비드값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적정 비드값 공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적정 비드값은요, 상품 가격 곱하기 광고 비중 곱하기, 이건 아까 전에 광고비 제외 마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적으셔서 컴퓨터에 붙여 놓으세요. 이게 바로 적정 비드값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전에 30불짜리 상품 광고비 비중 30%, 전환율 5% 하면 우리 적정 비드값은 0.45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캠페인 세팅을 할 때 0.45를 기준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초보자에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카테고리에서 비드값을 0.45로 설정하시면 노출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경쟁 비드값은 0.7에서 0.8로 평균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0.7에서 0.8까지 세팅을 해야 노출이 된다는 건데요. 비드값이 높을수록 클릭이 잘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기 셀러는 이렇게 0.45로 했을 때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0.8, 0.7 이렇게 높은 비드값으로 설정을 하고 판매를 좀 일으키면서 올리면 아마존에서도 0.45까지 판매를 할 수 있는 비드값으로 노출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어쩔 수 없지만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초기 셀러가 마진을 갖고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PPC 광고를 정말 잘 세팅하고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세요. 진입이 높은 만큼 어느 궤도에 우리가 판매를 이뤄 놓으시면 정말 수익성이 좋은 상품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품 자체에 대한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우리의 판매가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상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익으로 전환되기 위한 아마존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광고비를 초반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리스팅 랭킹이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광고비 이 상태까지는 광고 판매 비중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리스팅 랭킹 어느 정도 올라가신 다음에는 올가닉 판매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광고비 비중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광고 판매 비중을 확 늘리셔야 되고 광고 판매가 확 일어나시면 점점 리스팅 랭킹이 올라가실 거거든요. 그러면 리스팅 랭킹이 올라간다면 올가닉 판매 비중도 점점 늘어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개별 상품의 판매가 수익성으로 전환이 되시려면 이렇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존 랭킹이 상승하시면서 자연적인 올가닉 판매 비중이 늘어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광고와 프로모션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게 되셨죠? 이렇게 개별 상품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한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오른쪽 상단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확인하시면
아마존에서 돈 버는 최고의 전략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존 초기 입점에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만큼 최소한의 광고비로 판매를 꾸준히 이어가시면서 상승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십니다. 이게 바로 PPC 광고 최적화 작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초기 입점이 쉽진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마존에서 돈을 벌 수 있는지 광고 전략과 운영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전략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마존 판매로 돈 벌 수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양한 전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놓으시면 놓치시지 않으실 거예요. 좋아요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이었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